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쇼킹한 사연 중 단연 최고라고 뽑힐 만한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정말 충격적이니 손발에 땀을 흘릴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 바로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친애하는 채널에 사연을 보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얼마 전 저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사건이 있어서 글을 적게 되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전과 경악할 만한 마무리까지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저는 대학을 가서 누구보다 알바를 열심히 했어요. 휴학을 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고 싶었고 또 다른 목표인 워킹 홀리데이를 꿈꿨기 때문에 매일 2탕의 알바를 뛰었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게을리하진 않았어요. 하루 2시간만 잠을 자면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하늘이 선물을 주려고 했는지 2학년에 올라갈 때 과에서 1등을 해서 장학금을 거머쥐었어요. 덕분에 워킹 홀리데이 위해 모을 수 있는 돈은 더 빨리 모아졌고 꿈은 점점 현실과 가까워졌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에 갈 만큼의 돈을 모았어요. 부모님은 저를 대견스럽게 생각해 주셨는데 저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용돈도 한 번 드리지 않고 저만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았죠. 나중에 꼭 성공하면 부모님의 삶을 보다 평안하도록 해드리겠다고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큰 꿈을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떠났고 알선비를 내고 구한 식당 웨이트리스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회화 실력이 있어서 농장이나 힘든 일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식당에 오는 외국인 손님들이 인종차별의 말을 하거나 행동을 서슴없이 했답니다. 양손으로 눈을 찢으며 혀를 내미는 손님도 있었고 주문을 받으러 갔더니 코를 막으며 김치 냄새가 난다는 손님도 덜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심장이 쿵쾅대고 무서워서 인종차별을 당하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영어로 욕을 해주거나 가운데 손가락을 들며 되갚아 주었답니다. 하루는 몸집이 거대한 흑인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는데 저를 보더니 영어로 심한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한국말로 옮겨서 상황을 전해볼게요. 에이 유, 동양인, 웨이트리스, 네 눈 쫙 찢어지고 피부가 누렇게 떴다. 진화가 덜 된 원숭이 같다고. 그래? 너는 입술이 순대 같아. 썰면 세 접시는 나오겠다. 또 머리카락이 수세미같이 생겼어. 존나게 꼬여있는 거 보이지? 그게 네 앞으로의 인생이다 쪼다 새끼야. What the fuck? 등하고 가슴이 분간이 안 되는 년이 존나게 말이 많네. 야, 네가 서빙하는 음식 따윈 먹지 않을 거야. 꼬라보지 말고 꺼져. Get out. 이에 저는 똑같이 흑인 놈에게 쌍욕을 박아주었습니다. 야, 네 면상은 똥통에 처박힌 바퀴벌레 같아. 이빨만 하얗면 다냐, 개자식아? 헤이, 너의 콧구멍은 무슨 똥구녕처럼 생겼어. 너도 알지? 야, 숨쉬지 마, 똥냄새 나니까. 그러자 흑인 놈은 다른 비하 발언을 생각하는데 똥구멍 같은 콧구녕을 이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는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리곤 제가 친절하게 음식을 내갔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답니다. 에이, 웨이트리스, 내가 미안해. 잘못했다고. Forgive me. 오케이, 알았으니까 맛있게 처먹어. Alright. 그런데 너 욕 존나 잘해. 내가 본 사람 중에 쌍욕 최고야. 나도 알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 보면 인종 비하하지 마라. 이렇게 호주에서 한 달을 지내보니 한국 사람들은 양반축에 낀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아서 나중에 귀국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노라 다짐을 했네요. 식당에서 버는 돈은 한국에 비해 월등히 많았어요. 시급이 2배 이상을 뛰어넘었죠. 하지만 저는 호주 유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턱인 무역회사를 들어가려고 끝없이 공부했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제 인생에 좋은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큰 이력으로 인정받아 손가락 꼽히는 회사에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식당에서 1년 동안 일하며 공부를 쉼없이 하며 여러 번 무역회사에서 도전장을 냈더니 마침내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답니다. 업무가 어렵고 인간관계를 이루는 게 어렵긴 했지만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성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인정해주는 건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금세 인정을 받고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식당에서 일을 했을 때와 달리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개인 시간이 많았어요. 영어 실력은 일하면서 실컷 늘릴 수 있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여 그동안 거절했던 한국인들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다들 제 또래여서 대화도 잘 되고 호주에 살면서 필요한 꿀팁들을 주고받았죠. 그런데 그 모임에서 저에게 호감을 보이는 남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라고 했지? 오빠가 말 놓을게. 난 로버트 조라고 해. 그러냐? 나도 반말할게. 그런데 이름이 로버트라고? 영어도 별로 못하면서 영어 이름은 왜 지었대? 약간 찐따 같다. 그래, 웃어라. 넌 웃는 게 예쁘거든. 뭐래? 껄떡대지 말고 저리 가. 어디서 먹히지 않을 멘트를 치냐? No, my heart가 you에게 무브먼트 하게 했어. 내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니? You know what I'm saying? 이 자식 웃기는 놈이네? 야, 그런 식으로 여자 꼬시면 넘어가기는 하냐? 귓방망이 맞기 딱 좋은 멘트다. 제가 깔깔거리자 민망했는지 로버트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모임에서 저를 보기만 하면 구애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수진, you are so beautiful.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문을 열어줘. 똑똑똑. 어디서 뭘 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웃기다. 로버트 너 개그맨 해도 되겠어? No. 난 진심이야, 수진아. I love you. My heart가 널 보면 비트박스를 해. 매번 걷어 차이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대쉬를 하는데 언젠가부터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둘이 만나 데이트를 몇 번 가졌는데 생각보다 훨씬 귀여웠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로버트와 사귀고 있었어요. 와우, 저 건물 좀 봐, 오빠. 지어진 지 100년이 넘었대. 그런데 관리가 너무 잘 돼서 너무 아름답지 않아? 나도 저런 데서 살고 싶다. 채, 겨우 저 정도로 감탄을 하다니. 수진아, 한국 가면 내가 저것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사줄게. 내가 강남 8학군 출신의 준 재벌이거든?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 말만 하면 된다고. 생긴 거랑 다르게 강남 출신이었어? 그런데 공부는 못했나 보다. 영어 실력이 우리 할머니 수준이야. 내가 다른 것에는 능통한데 언어에만 조금 약해. 그래도 사는데 아무 지장은 없잖아? 난 취업 경쟁을 할 필요도 없는 있는 집 자식이라.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면 된단 말이야. 으이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해. 허세 떨지 않아도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허세 아닌데? It's alright. 잘난 척으로 들렸다면 앞으로 조심할게. 로버트의 말을 들어보면 죄다 허세처럼 들렸는데 모임에 나온 친구들에게 물었더니 진짜 강남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유학비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저와의 데이트로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제가 아껴가며 만나자고 해도 저에겐 아까운 게 하나도 없으니 받기만 하라면서 비싸고 좋은 것만 사줬답니다. 이래저래 귀여운 매력이 넘치고 저를 많이 좋아해 주다 보니 연애는 더 달콤해졌어요. 로버트는 한국에 돌아가면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청혼까지 했답니다. 수진, 나랑 웨딩 마치 올리자. Forever 널 해피하게 해줄게. 로버트 진심이야? 나랑 결혼하고 싶어? Yes, sure, of course지. 난 수진이 너 없는 인생은 생각하기 싫어. 그건 팥없는 붕어빵 신세라고. 내가 평생 모시고 살 테니까 무조건 나한테 시집와. I love you, baby. 그래서 저는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로버트와 결혼하면 최소한 사랑받는 여자로 살 수 있고 가난하게 살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에 마음의 문을 열고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비자가 만기가 되면서 한국으로 같이 돌아가게 되었고 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이른 나이긴 하지만 진실되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니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죠. 저희 부모님은 로버트가 잘난 집 아들에 저를 사랑하고 있다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바로 허락해 주셨어요. 로버트는 그날 이후로 저희 부모님께 친아들 이상으로 잘 대해 주어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자마자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더라고요. 호피무늬 밍크 코트를 입고 목과 귀에 반짝거리는 금을 대롱대롱 걸었고 10손가락에 금반지까지 끼우셨더라고요. 17cm 하이힐을 신고 나오셔서 뒤뚱거리며 카페에 들어오셨습니다. 수진이라고? 자네는 기분 예의가 없나? 날 만나러 오는데 싸구려 옷을 입고 온 거야? 아, 제가 옷에는 큰 관심이 없어서요. 저는 옷이라는 게 몸을 보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오 마이 갓!
이렇게 미적 감각이 없는 애랑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거야, my son? 엄마,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져. 수진이 얼굴을 봐. 매력이 철철 넘치잖아. 내가 호주 바닥에서 수진이보다 프리티한 애를 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얘랑 웨딩 마치 하겠다는 거니? Hey son, 아들아, 넌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장차 네 외할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오너가 될 거라고. 그런데 이런 애가 널 케어할 수 있겠어? 딱 봐도 가난한 집구석 딸내미 같은데. 엄마, 말 좀 조심해. 집안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수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아? 내가 호주에서 본 한국인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얘 호주에서 무역회사까지 다녔다고. 무역회사? 우리가 수출까지 하고 있으니까 쓸 데가 있긴 하겠네. 그래도 강남 8학군 출신의 남들 못 가는 명문대를 나왔잖아.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넌 특별한 애야. 뭘 해도 대박을 칠 녀석이라고. 수진이도 명문대 출신이야.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학교 다녔다니까? 나보다 훨씬 잘난 여자야.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일일이 방패막이 되어주어 조금 감동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투가 싹 바뀌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놈의 새끼! 기집애한테 눈깔이 돌아갔어. 애미 하는 말을 무시해버리네? 야, 이 갓나 새끼야!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헤어져. 엄마 좀! 쪽팔리고 쌍욕을 하고 그래. 몰라. 나는 수진이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엄마가 반대하면 우리끼리 웨딩 마치해서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네 놈이 애미 등에 오한말을 찍는 거냐? 어우, 내 팔자야!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보니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한 성깔을 하는데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로버트는 상견례 날짜를 알려드리고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통보하고 저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상견례 전날 시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셨고 다음날 무사히 약속 장소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역시나 호피 무늬의 밍크 코트를 입고 나오셨어요. 금도 주렁주렁 달고 키릴도 여전했죠. 처음 인사가 오가자 저희 부모님을 위아래로 스캔하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마음에 들지 않은 티를 심하게 내셨어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말씀을 함부로 하시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가다 본론으로 넘어가 신혼집과 혼수, 예단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강남에 있는 고급 빌라로 마련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강남에서만 살아서 다른 곳에서 살진 못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함부로 털을 옮기는 게 아니라는 조상들의 가르침이 있었지요. 걱정이 있는데 사돈들께서 강남집에 어울릴 혼수를 채우실 수 있을런지요?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좋은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니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단 이야기로 넘어가서 아니다. 형편이 좋지 않다니까 예단은 생략할게요.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없는 사람들한테 예단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예단을 생략하는 건 좋은데 부모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 표정이 잠시 일그러지자 로버트가 미안하다는 말을 입모양으로 해줘서 꾹 참아버렸네요. 그렇게 얼마 뒤 저와 로버트는 백년 가약을 맺게 되었고 강남의 고급 빌라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제가 강남에 들어와 살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신기했답니다. 남편이 된 로버트는 드디어 저와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할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30명의 직원이 있는 보통 규모였어요. 제가 하는 일은 외국 바이어를 상대하고 회사 제품을 수출 계약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어를 꽤 잘하니 일은 크게 어렵지 않았죠. 그렇게 모든 걸 새로 시작하며 3개월이 흐르자 저희 부부가 삐걱대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외국 바이어들과 대화를 할 때 눈웃음을 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를 내는 게 발단이었어요. 너 아까 뭐야? 그 코쟁이 놈한테 눈웃음 살살 치면서 꼬리치던데? 그게 뭔 말이야. 바이오한테 웃는 건 기본이잖아. 내가 그 사람한테 꼬리를 왜 쳐? 아니야. 분명히 사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어. 솔직히 말해봐. 코쟁이 놈이랑 따로 만나기로 했지? 자기야,
너무 어이가 없고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이야. 내가 그렇게 저렴한 여자로 보여? 네가 산티나는 행동을 하니까 내가 의심을 하지. 앞으로는 나 말고는 해벌쭉하는 표정 짓지 마라. 기분 못 같으니까. 여보,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산티난다고? 갑자기 이런 태도로 날 대하는 이유가 뭐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귀를 후비며 조심하라는 말만 똑같이 되풀이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호주에서 같이 어울렸던 외국인 친구 몇이 한국에 놀러 왔다고 연락이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호주에서 사온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집에 들어가 남편에게 신나게 자랑했답니다. 자기야, 이거 봐라. 친구들이 나 준다고 호주에서 사왔대. 다 비싼 것들이야. 진짜 최고지? 저의 밝은 미소를 본 그이는 온갖 인상을 쓰면서 혀를 차더군요. 외국인 놈들, 너랑 어울리던 흑인 놈하고 아랍 놈 말하는 거지. 자기 또 왜 그래? 걔네들 말고도 여자들이 넷이야. 다들 친구라고. 그런데 왜 너는 흑인 남자랑 아랍 남자랑 친구를 해? 걔네들 물건을 보고 친구를 한 거 아니야? 물건이라니? 알면서 왜 대물어? 흑형이랑 아랍 놈들은 유별나게 사이즈가 다르잖아. 그이의 말을 이해하고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자 왜 대답을 못하냐고 쏘아 붙이더군요.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서 그렇다고 하자 제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걔네들이랑 잤지? 그래서 한국에 온다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간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실실 쪼개는 거 보니까 모텔에 다녀온 것 같네? 솔직히 말해봐.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당신 미쳤어? 내가 그런 여자로 보여? 지난번부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외국 남자들한테 환장한 것처럼 왜 그런 막말을 하는 거냐고. 왜 흥분을 하고 그래? 혹시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휴, 말을 말자. 이런 더러운 대화를 계속하는 거 불쾌하니까 그 입 닥쳐. 그제야 남편 입에서 말 같지 않은 소리가 그쳤고 어색한 기운을 느끼며 저녁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잠잘 시간이 되어 침대에 누웠죠. 남편은 제 어깨를 잡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흑인이 좋아? 아랍 놈이 좋아? 아니면 비교 불가야? 나는 몇 번째로 커? 야, 이 미친놈아. 진짜 왜 그래?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날 믿어줄 거야. 아니야. 믿어. 내가 괜히 오버했네. 그럼 잘 자, 여보. 흑형 꿈 꿀 거야? 아랍 놈 꿈을 꿀 거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베개를 들고 거실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 바이어가 와서 제가 통역을 맡았는데 남편의 눈치를 보며 웃음을 아꼈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상한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날은 무사히 넘어갔네요. 며칠 뒤 그이가 사과하는 의미로 외식을 하자고 해서 이태원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음식을 즐겼죠. 그런데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야, 여기 죄다 흑형들이네. 당신이 좋아하는 흑형들 말이야. 자기야, 흑인 만난 여자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자기는 나한테 돌아왔네? 그럼 나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나 살아있네? 에? 라며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씹고 있던 음식을 퇴하고 뱉어버렸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뒤따라 나와서 미안하다고 사정했는데 도저히 남편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답니다. 집에 가서 앞으로 절대 헛소리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었는데 너무 꼴보기 싫어서 바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외국 바이어와 인사를 하며 악수를 했는데 그걸 본 남편이 광분하더군요. 일하는 도중에 저를 끌고 회사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내 예상이 맞았어. 오늘 온 흑인 바이어를 보고 침을 질질 흘리는 걸 보니 어젯밤 호텔 식당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지? 밥만 먹고 나온 게 아니라 호텔 방에서 뒹굴고 나온 거지. 내 말이 맞지? 솔직하게 말해봐. 뭐라고 안 할게. 당신 미쳤어?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지금 정상이 아니야. 의처증이라고. 의처증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딱 봐도 알아. 넌 흑형들이나 양놈들만 보면 발전나는 년이 맞잖아. 진짜 미치겠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지. 나 이렇게 못 사니까 이혼을 하든지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해. 뭐야? 야, 이년아.
이혼을 하자고 해도 내가 해. 그리고 정신병원은 네가 가야 해. 흑형들한테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말이야. 여보, 제발 그만하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왜? 흑형이랑 한바탕 구르고 와서 힘들어? 나 당신 마음에 들게 수술할까? 제발 그만! 그렇게 똑같은 레퍼토리로 제 숨통을 조이는데 진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이혼하자는 말을 화가 나서 뱉어내긴 했지만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하면 친정 부모님께 큰 불효를 하는 것 같아 조금 더 참고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이는 제 SNS에 올려진 외국인 친구들과의 사진을 보며 또다시 빈정거렸습니다. 자기야, 여기 애들 중에 누가 제일 밤일을 잘해? 그리고 누가 제일 거물이야? 여보, 진지하게 말하겠는데 당신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 나랑 같이 병원에 가보자, 응? 이게 또 정신병자 취급을 하네. 네가 나 몰래 바이어들하고 흑인들과 놀아놨으면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제발 내 숨 좀 막히게 하지 마. 아니, 계속 숨 막히게 해줄게. 네가 바람 피웠다고 인정하고 싹싹 빌 때까지. 그리고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인형처럼 가지고 놀 거야, 평생 말이야. 저는 참지 못하고 그이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것도 여러 대를 말이죠. 제발 정신 차리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한 번만 더 흑인이 어쩌고 하면 진짜 이혼하겠다고 덧붙였더니 꼬랑지를 내리고 입을 닥치더군요. 그제야 남편은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는 저를 의심하는 말을 그쳤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세기, 너 말이야? 까놓고 말해서 흑인들이 좋긴 하지? 사실 나도 지금 흑인이랑 사귀고 있거든. 그 자식하고 밤을 보내봤더니 한국 놈들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더라. 걱정하지 마. 네가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이혼시킬 마음은 없어. 빨리 정리하라고 경고하려고 온 거야. 그이가 그래요? 제가 외국인들하고 바람 피우고 있다고? 어머님, 저 정말 억울해요. 호주에서 외국인 친구들과는 친구 이상으로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도 없고요. 인연이 안 되겠네?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참아주고 사람들한테 쪽팔려서 이혼은 참아주려고 했는데 오리발을 내밀어. 이실직고하고 광명 찾으란 말이야. 저 정말 아니라고요. 어머님 아들을 만난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요. 안 되겠네. 너 내가 이혼 전담팀을 꾸려서 어마무시한 위자료 뜯기고 쫓겨나게 해줄까? 어머님까지 왜 이러세요? 저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증거 하나도 없이 막무가내로 누명 씌우는 것도 죄가 된다고요. 무고죄 모르세요? 아, 증거가 없으니까 오리발을 내미는 거구나. 좋아, 그럼 내가 힘을 써서 증거를 찾아내주지. 너도 알겠지만 흑인하고 잡았으니 그걸 멈출 수는 없잖아? 곧 증거 마련해서 널 파멸시켜주마. 너희 친정집까지 모조리 뽑아주겠다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통보를 하고 가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람을 전혀 피우지 않았으니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암에 걸릴 것 같으시죠? 그런데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에게 헛소리를 그친 남편이 수상한 행동을 자주 했어요. 전화통화를 베란다에 나가서 문까지 닫고 하는가 하면 회사에서 틈만 나면 외출을 했답니다. 또 퇴근하면 약속이 있다며 한밤중에 돌아왔는데 여자 향수 냄새가 심하게 났죠.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어서 증거를 잡으려 했습니다. 남편은 여태껏 핸드폰 잠금 설정을 한 번도 해놓은 적이 없었는데 확인하려고 보니 패턴 잠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이가 잘 때 여러 번 풀려고 시도해봤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더니 영상을 포매트나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정황이 모두 딱 들어맞는데 증거가 없어서 안절부절 못했죠. 저는 남편 면전에 대고 물었습니다. 당신 바람 피우지? 무슨 바람? 당신이 흑형들하고 놀아나더니 정신 나간 거야?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나 바보 아니야. 요즘 당신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알 것 같다고. 전화는 왜 베란다에서 받고 회사에서는 중간에 어딜 다녀오는 거야?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는 거지? 블랙박스도 매일 지우고 있잖아. 숨기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봐. 글쎄 아니라니까 그러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당신 의부증이야? 의부증이라니? 당신이 하는 짓이 얼마나 수상한 줄 알아? 난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믿기로 했어. 내가 괜한 오해한 거로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평화롭게 좀 살자. 이제 겨우 2달 살았는데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날 필요 없잖아. 뭐야? 난 당신의 의처증 때문에 원형 탈모까지 생겼어. 그런데 이제 와서 평화롭게 살자고? 그리고 난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의심할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런데 당신은 달라. 매일이 수상하단 말이야. 아, 글쎄 아니라니까. 내가 바람을 피운 증거 있어? 그게 아니면 헛다리 짚지 마, 여보. 우리 잘 살도록 노력해보자. 아직 신혼인데 즐겨야 하지 않겠냐고. 이 손 치워! 신혼 2달 만에 당신한테 정남이가 실컷 떨어져서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여보, 우리 좋게 넘어가자. 나도 당신을 의심했고 당신도 날 의심했으니 쌤쌤 치고 넘어가자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이의 말대로 제가 똑같이 의부증이 생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했던 짓들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이를 의심하지 않기로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 알고 보니 제가 남편을 오해한 거였어요. 회사에서 중간에 나가고 퇴근 후 약속들은 죄다 사업자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서로를 믿고 지내보자며 그동안 깨졌던 감정을 다시 이어붙여 행복한 신혼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도 저희 2사람이 잠시 삐걱거리긴 했지만 액땜했다 치고 평생 싸우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지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더불어 아이를 낳으면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니 빨리 애부터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남편과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매일 밤 연애할 때보다 더 뜨겁고 달콤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또 다른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없는 주말에 누군가 초인종을 울렸답니다. 인터폰에 대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영어로 말하길래 제 친구들 중 하나가 찾아왔나 싶어 문을 열었죠. 헤이, 여기 로버트 홈 맞아?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 그 새끼 걸프렌드야. 그런데 나 임신했다니까? 쌩까고 빤스런 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봐요. 나는 로버트의 와이프예요. 진짜로? 그럼 나는 세컨드였어? What the fuck? 이 우라진 베이비 나한테 이빨을 털었던 거야? Jesus Christ! 흑인 여자는 집안에 들어와 결혼 사진을 보더니 뒤로 넘어갔습니다. 영어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많이 찾더니 혼절하고 말았답니다. 저는 상황을 믿어야 할지 몰라 제 남편과 불륜 사이인 걸 보여달랬더니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 수천 장의 애정 사진을 보게 되었답니다. 이 개자식 바람 피우고 있던 게 맞았네. 날 속여왔던 거야. 또 그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시켰다니. 그러고 보니 배가 볼록 나온 걸 보니까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온 사이 같네? 나 로버트 베이비 임신했다. 어떡하면 좋으냐? 나 로버트한테 완전히 속았다. What the fuck? 진정해요. 릴렉스. 남편이 와서 진실을 말할 때까지 침착하고 있자고요. No. 그러지 말고 로버트 넘겨라. 내 베이비 파더리다. 나 혼자 애기 못 키운다. 진짜 돌아버리겠네. 안 되겠다. 시어머니를 불러야겠어. Hey, wait, please. 놀란 흑인 여자에게 물을 건네주고 잠시 기다리라고 했는데 바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총알 택시라도 타고 왔나 싶어 바로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히잡을 쓴 아랍인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살람 알라이쿰. 여기 로버트 집 만나쿰. 나 로버트랑 결혼하기로 한 여자 따쿰. 나 임신했다니까 이놈의 새끼가 연락을 쌩까고 있다쿰. 로버트 불러달라쿰. 헐, 뭐라고요? 당신도 내 남편하고 사귀는 사이예요? 게다가 임신을 했다고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글라따쿰. 이 안에 로버트 애기 들어있어. 나 한국에서 현모양처가 되기로 했쥐. 그런데 이 새끼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연락을 끊어버려서 찾아온 거다 쓰바쿰. 일단 여기 앉아요. 이게 다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제 남편이 와봐야 알겠네요. 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지금의 상황을 증오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바람난 상간녀들이 집에 왔다는 말을 하지 않고 손님이 왔으니 빨리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이윽고 현관에서 초인종이 또 울려서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코가 굉장히 높은 프랑스 여자가 들어왔어요. 봉주르, 나 로버트의 애인이다 주르. 이 집을 찾는데 오래 걸렸다 주르. 나를 임신시킨 로버트가 또 껴서 찾아왔으르. 그 새끼 여기 있으르. 잡히면 죽여버리겠으르. 아, 당신도 내 남편이랑 사귀는 여잔가요? 진짜 돌아버리겠네. 일단 들어오세요. 지금 제 남편이 오는 중이니 여기 계신 분들과 기다리시면 돼요. 그런데 각국의 여자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쏘알라 통하지도 않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이 사건의 주인공인 남편이 등장했어요. 그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경악했답니다. 뭐야, 니들이 여기를 어떻게 찾아온 거야? 당신 진짜 대단하다. 바람을 피워도 급이 다르네. 다들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사이라던데 게다가 저 세 여자 모두 당신 애를 가졌다더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솔직하게 다 털어놔. 여보, 그게 말이야. 사실은 친구로만 지내는데 얘네들이 날 꼬셔서 어쩌다 잠을 같이 자게 된 거야. 그런데 예기치 못한 임신을 했더라고. 그래서 연락 끊고 끝냈는데 여길 찾아왔네. 여보, 가만히 있어. 내가 책임지고 쫓아낼게. 이 나쁜 자식아.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 여자 셋이랑 바람이나? 그리고 뭐? 임신했으니까 끝내려고 했다고? 천하의 개자식이네 이거? 나도 피해자야. 날 꼬신 건 다 얘네들이라고. 여보,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이건 스쳐가는 악몽이라고. 저는 분노의 따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별일이 아니라고? 천지가 개벽하고 무덤에 있는 우리 조상님들이 깨어날 사건이야. 나한테 흑형이 어쩌고 아랍인이 어쩌고 하며 의심하더니 그 짓거리는 네가 하고 있었던 거였어? 내가 당신과 똑같은 짓을 할 거라는 망상을 한 거였다고. 이 개차반아.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수습할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Hey, everybody stand up! 자, 내 말 잘 들어요. 이 인간은 당신들을 책임지지 않겠답니다. 모두 버리겠다네요. 그런데도 이 자식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라면 나와 함께 지금부터 응징하도록 합시다. 그러자 세 사람이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What the fuck! 로버트 너 나밖에 없다 해놓고 이 여자들 다 꼬셔서 사기친 거야? I'm your kill! 야 쓰레기 말라꿈. 가만두지 않겠다꿈. 우리나라에서 이런 짓을 저지르면 고추 싹둑한다꿈. 이런 개수로 새끼수로 고추도 쬐깐 한 주로를 만나주었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날려주르 가만 안 두겠으르 주르. 그리고 남편에게 달려가 발로 밟았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껴서 실컷 밟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얼굴이 퉁퉁 붓고 코에서 쌍코피가 흘렀어요. 그런데 흑인 상간녀가 만족하지 않았는지 한 손으로 그 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헤이! 파이어 에그 작살내! 이런 도급 베이비는 다신 남자 구실 못하게 만들어야 해! 알았다 꿈. 나는 오른쪽. 봉수르, 나는 왼쪽. 두 상간녀가 손을 뻗어 남편의 그곳을 세게 움켜쥐고 꽈배기를 비틀듯 세게 비틀어 버렸습니다. 안 돼! 거긴 안 돼! 차라리 다른 곳을 때려! 난 고자가 되기 싫다고!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임신한 상간녀들은 절대 봐주지 않고 끝까지 그곳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사진을 찍고 깔깔거리며 웃었답니다. 이미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남은 광경을 즐기기로 한 거죠. 이윽고 그이가 기절해서 놓아주었답니다. 잠시 후 연락했던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와서 남편을 보고 놀랐는데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경악하더라고요. 새아가,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모두 내 아들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또 애까지 가졌다고? 정말 환장하겠네. 이제야 어머님 아들이 어떤 자식인지 아시겠죠? 그러자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발장난 짐승 새끼야!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처먹었다는 게 한스럽다 이 개놈아! 이게 지금 뭔 난리야? 한 명도 아니고 3명을 임신시켜? 갓나 새끼! 가운데 다리를 확 뜯어버릴까 보다! 엄마,
이미 그렇게 됐어. 여자들이 내 거기를 공격했다고. 엄마, 나 지금 일어날 힘도 없고 말할 기운도 없어. 그이는 침을 질질 흘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머, 그게 진짜야? 일단 119를 불러야겠다. 이렇게 가만히 뒀다간 진짜 고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10분 뒤 남편은 구급차에 실려갔고 저희도 따라갔습니다. 상간녀들이 좀 심하게 비틀었는지 수술이 시급하다며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남자로서의 삶이 끝났다며 사형 선고를 내리셨답니다. 으아! 이런 젠장! 내가 고자라니 나이 30도 안 됐는데 중성인간이 되다니. 다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야. 네가 한 짓에 대한 천벌을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쭉 고자로 살도록 해. 여보, 이대로 날 버릴 거야? 내가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다고 버리는 거냐고? 그것도 이유 중 하나지. 그런데 인간아, 3명의 상간녀를 임신시켰는데 어떤 정신 나간 년이 계속 살겠느냐? 여보, 당신이 아니면 난 어떻게 살아? 앞으로 여자는 어떻게 만나냐고? 플라토닉 사랑만 하든가 해야지. 그게 아니면 스님이 되거나 신부님이 되면 되겠네. 어쨌든 지금 바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갈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해둬. 이런 젠장. 고자가 됐는데 마누라까지 날 버리다니. 스님이 되라는 막말을 하다니. 저와 상간녀들은 그 일을 비웃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개판이 된 와중에 저는 상간녀들을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간녀들이 외국인들이라 제가 모두 도와주기로 했죠. 그래서 이혼 변호사에게 아주 자세히 남편이 저지른 짓을 모두 전했더니 혼인빙자 사기죄로 소송할 수 있다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저도 상간녀가 한 명도 아닌 셋이나 되니 원하는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4여자는 함께 고소장을 날렸답니다. 얼마 뒤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창백하게 질린 남편은 피죽도 못 먹었는지 곧바로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하튼 재판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내려졌어요. 그이는 막대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해서 신혼집을 처분하고 시모에게 손을 벌려 위자료를 물어줬어요. 그리고 법원 앞에 나온 상간녀들은 저에게 도와줘서 고마운데 한 가지 더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바로 뱃속에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다며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했답니다. 생명이 귀중하긴 하지만 남편에게 농락당해서 임신했으니 그 결정을 존중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해줬어요. 그리고 상간녀 셋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간다며 저를 공항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작별 인사를 나누었답니다. Hey sister, 네 덕분에 로버트 D 엔드 시켰어. Thank you so much. 나중에 미쿡 오면 날 찾아. 풀코스로 쏠 테니까. I love you, 수진. 보고 싶을 거야. 그래, 알았어. 여기서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잘 지내. 나중에 미국에 가면 널 제일 먼저 찾도록 할게. 수진, 아살람 알라이쿰. 당신 덕분에 위자료 챙겼다쿰. 그래도 이 돈으로 위로가 되었다쿰. 이 돈이면 아랍 가서 잘 먹고 살 수 있다쿰. 수진이 네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쿰. 고맙다쿰.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네. 너희 나라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로버트 같은 놈 만나지 말고. 마지막 프랑스 상간녀가 저를 껴안으며 눈시울을 적셨어요. 수진, 나는 한국 남자 새끼 주르 상처받았지만 주르 널 만난 건 행운이었 주르. 이제 한국을 떠올리면 네가 생각날 거야 수진. 진짜 고맙고 사랑해. 나도 프랑스를 떠올리면 네가 생각날 거야. 내 남편 같은 놈을 빨리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라고. 그럼 몸 조심히 가. 그렇게 새 상간녀는 저에게 감사 인사를 여러 번 하고 비행기에 올라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고자가 된 남편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서울 땅을 떠났습니다. 돈도 잃고 중요한 그것도 잃었으니 더는 남자 구실 못하고 살 테니 사람이 거의 없는 섬마을로 도망치듯 떠났어요. 시어머니는 하나 있는 아들이 그렇게 되자 똑같이 우울증이 와서 강남 생활을 접고 고향인 시골로 돌아갔답니다. 제가 외국 남자들과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던 남편의 반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사연은 정말이지 코믹 영화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답니다.
여하튼 실컷 망나니 짓을 한 만루가 고자이니 충분한 복수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자료를 많이 받은 저는 친정 부모님께 집을 사드렸어요. 제 인생 산다고 저만 챙기고 살아서 죄송했는데 이번 기회에 효도를 한번 하게 되었네요. 이후 시할아버지의 회사에서 나온 저는 우리나라에서 큰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호주에서 쌓았던 경력이 큰 도움이 되어서 쉽게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서 남편을 만난 것 빼고는 모든 게 잘한 일이네요. 지금 남편과 이혼한 지 2달 지났는데 슬슬 소개팅을 해서 좋은 남자를 찾아볼까 합니다. 그럼 많은 응원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사연도 기막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할 테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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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